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명체는 세포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데요. 단세포 생물 중 하나인 효모를 이용하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발효관과 비커 등 유리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만든 효모액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다룰 때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실험용 장갑을 끼고 주의해서 실험해야 합니다. 먼저 효모액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한 건조 효모 10g을 증류수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이때 증류수를 약 30도씨로 데운 뒤 효모를 넣으면 용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 준비한 5개의 발효관에 효모액과 섞어줄 증류수와 각기 다른 4종류의 음료수를 넣어줍니다. 용액이 들어있는 발효관에 효모액을 넣을 때는 용액이 넘치지 않도록 발효관을 기울여 천천히 넣습니다. 이때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하며 용액을 섞어줍니다. 각 용액과 효모액을 섞었다면 손마개로 발효관 입구를 막아줍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발생되는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주세요. 이때 실험실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맹관부에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의 반응 정도에 따라 음료수가 넘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렇다면 맹관부에서 기포, 즉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모에서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기체가 발생하면서 맹관부에 모이게 되고 발생한 기체의 부피만큼 맹관부의 수면이 내려가는 것이죠. 자,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측정 결과 음료수 4를 넣은 발효관 2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고 증류수를 넣은 발효관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류수에는 당이 없기 때문에 효모의 발효가 일어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험 결과와 같이 각기 다른 음료수를 넣은 발효관에서 기체의 발생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당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효모의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나 당이 더 많이 분해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발효관에 있던 용액을 일정량만큼 덜어내고 비슷한 양의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고 파라핀 필름으로 입구를 막은 후 발효관을 가볍게 흔들면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 변화를 관찰합니다. 어떤가요? 점점 맹관부의 기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수산화칼륨 용액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맹관부의 기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
맹관부의 수면이 다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산화칼륨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맹관부에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 실험을 통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효모는 빵을 만들거나 맥주, 와인과 같은 술을 만들 때도 이용되는 등 우리 주변의 발효식품을 만들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과학탐구 실험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앞에 실험 영상 다들 잘 봤나요? 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실험과 매우 유사한 실험 내용이라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 놔봤는데요. 아마 저번 주에 했던 실험이 새록새록 떠오를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주에 했던 그러한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용을 해석하면 좋은지에 대한 과학 탐구의 기본적인 탐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3페이지 뒤편에 보면은 아마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뒷면이 단면일 거예요. 그 단면에 이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다음 주에 선생님이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고 찍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평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과학은 이제 다 과학적 탐구 방법은 이와 같은 단계로 좀 구성이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문제 인식의 단계입니다. 자,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궁금증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어떤 걸 배웠었냐면 세포와 같은 우리 일반적으로 효모라고 하는 친구. 효모는 이제 단세포 생물로서 자, 이 친구는요 뭐를 합니까? 그죠? 세포 호흡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주변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포도당과 같은 당이 있으면요 효모는 세포호흡을 해서 무엇을 방출합니까? 그렇죠. CO2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효모는 당이랑 같이 있으면 세포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구나. 자,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수 있죠. 음료수. 자, 이러한 음료수에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을까? 이거를 요 효모의 발효, 세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한 문제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잠정적인 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니까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진술을 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에 무슨 변인이라는 얘기는 선생님이 좀 흘려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무슨 변인에 대한 의미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서 잠깐 변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학습하고 다시 위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인이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인이라는 글자를 따서 변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자,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전에 세포 호흡에 관련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효모라고 하는 친구는 당이 있어야 세포 호흡을 하고요. 그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당의 양이 많으면 세포 호흡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겠네라는 생각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당의 양을 변화시켜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변인 중에서 독립변인은 보니까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바로 독립변인이라고 한대요. 자,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었다고 한다면 독립변인은 뭐가 될까요? 바로 당의 양이 되겠죠. 당의 양을 바로 조작을 해서 우리 실험 결과인 CO2의
양을 확인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실험 결과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바로 종속 변인 보니까 바로 의미가 뭐야?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뭐에 따른 실험 결과인 거야? 바로 독립 변인에 따른 실험 결과가 바로 종속 변인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독립 변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바로 조작 변인이라는 것과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뉜다고 해요. 자, 여기서의 조작 변인은 뭡니까?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을 바로 조작 변인이라고 해요. 반대로 통제 변인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요인을 바로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당이 많아질수록 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될 거야 라는 이러한 실험인 거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당의 양은 당연히 변화시켜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자, 온도. 자, 서로 다른 온도에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험 결과가 즉 종속 변인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또는 효모의 양. 어떤 건 효모를 많이 넣고 어떤 건 효모를 적게 넣어. 즉 효모의 양도 실험 결과를 즉 종속 변인을 바뀌게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당의 양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기 때문에 나는 온도나 효모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위로 잠깐 올라가서 다시 가설 설정. 자,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래요. 근데 이러한 잠정적인 답은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로 진술하라고 합니다. 즉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형태로 진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했던 이 실험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면 음료수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을까? 얼마나 많은 당이 들어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음료수에 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효모가 방출하는 CO2의 양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독립 변인에 해당하는 조작 변인. 그쵸? 음료수의 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효모가 방출하는 CO2의 양, 이게 종속 변인이자 실험 결과인 거죠. 많이 많을 거야 라는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가설까지 설정했어. 그러면은 실험을 설계해야겠죠. 그럼 실험을 설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인 통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이 변인 통제라는 과정의 의미는 뭐냐면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파악해요. 종속 변인 실험 결과잖아. 그지? 실험 결과는 CO2의 양이죠. 자, 뭐에 따른? 당의 양에 따른. 그지? 근데 당의 양만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도는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또 효모의 양도 모든 실험마다 모든 발효관마다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일단 파악하고요. 독립변인 중에서도 통제변인과 그리고 조작변인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뭘 조작할 거냐면 바로 당의 양을 조작할 거야. 즉 당의 양을 조작한다는 것은 음료수의 당의 양의 함량이 다른 음료수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진행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통제 변이는 뭔 거야? 음료수의 종류는 바뀔 수 있어. 바뀌어야 돼. 당의 함량이 다른 걸로. 자, 근데 온도라든가 아니면 발효관에 넣는 효모의 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변인 통제 과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 통제 변인이랑 같은 뜻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인 통제한다 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인 통제를 명확히 해서 실험을 설계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료 변환 및 자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어떠한 자료를 줬었냐면 자료 변환, 즉 표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줬을 겁니다. 자, 뭐 어떤 표냐면 시간에 따른 CO2 부피 측정표. 그쵸? 시간에 따라서 CO2의 부피, 발생한 CO2의 부피를 측정하는 표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채워봐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변환하고요. 자, 이러한 자료를 뭐 할 수 있어야겠어?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발효관과 적게 발생하는 발효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표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자료 변환과 그리고 자료 해석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시면 되죠. 즉 가설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가설이 뭐였나요? 그죠? 당의 양이 많을수록, 즉 음료수에 포함된 당의 양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결론이 났다 싶으면은 음료수에 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CO2는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결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CO2의 양이 많이 발생한 음료수는 당의 함량이 많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통합적 과학 탐구의 방법, 문제의식,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 변환 및 해석, 결론 도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실험을 탐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조군과 실험군입니다. 자, 분명히 프린트에는 대조군이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막 실험하고 또 실험 보고서 작성하면서 선생님 대조군이 뭐예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조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대조 실험은 대조군을 설정해서 실험군과 대조하는 실험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우리가 했던 실험을 생각해 본다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일단은 대조 실험을 하는 이유는 그 실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거야. 그럴듯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럼 봐봐. 대조군이라는 건 뭐냐면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교 대상을 만드는 거죠. 아무런 조작하지 않는 거. 자, 아까 전에 우리 효모가 당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음료수만 만약에 이렇게 실험을 했다면 누군가 반박할 수 있겠죠. 야, 그거 음료수 말고 음료수에 당이 없어도 이 실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봤어, 안 해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했던 실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대조군도 실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실험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효모액이랑 그리고 증류수를 넣은 발효관, 요게 바로 대조군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당이 없는 거잖아. 즉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비교 대상이 바로 대조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검증하려는 요인을 변화시킨 거. 즉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실험군이 되는 겁니다. 즉 효모액이랑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넣은 발효관에
A, B, C 있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험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내가 내린 실험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 내용의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다음 실험인 식품 첨가물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도 유사하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과학 탐구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요거는 페이지 프린트 3페이지 뒤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쁘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했던 실험 프린트를 채워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프린트로 돌아왔습니다. 해서 이 페이지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실험 과정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조금 우리 주의할 사항들을 조금 보면서 보고서를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관련된 미션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해놓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쭉 정리해 줄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별표를 해준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실험 보고서 쓸 때 선생님이 물어볼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 했던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실험 보고서 쓰기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별을 달아서 다 일일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마 앞에 보는 반이나 뒤에 보는 반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수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실험 과정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실험 과정 먼저 살펴볼게요. 자, 1번. 자, 100ml 증류수에 생효모 10g 넣고 바로 이렇게 효모액 만든다고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다 이미 선생님이 전부 다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다 나눠줬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4개의 퀸의 발효반에 여러분들은 3개를 했죠? 왜냐면 선생님이 대조군에 해당하는 것은 선생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증류수에 해당하는 거. 자, A, D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맹관구를 아래로 가게 해서 용액을 넣으래요. 자, 요겁니다. 자, 별표 1번. 자, 별표 1번. 잘 안 보이나? 자, 발효관에 뭐를 넣을 때, 즉 발효관에 음료수를 넣을 때, 효모액과 음료수를 넣을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 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용액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용액이 섞이도록 살살 흔들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실험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별 1번으로 달아둘게요. 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주의를 해서 발효관 B, C, D를 만들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솜을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4분 간격으로 기록을 했을 겁니다. 해서 6번 과정까지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 있어서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 두 번째 별 짠. 자, 실험 과정을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아주 자유로운 과제를 줬었는데요. 자, 요 과정을 누가 봐도 이 실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험 과정을 조금 상기해 보면서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요 실험 작성하는 거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첫 번째 실험기구의 명칭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발효관 이라든가 아니면 맹관부, 팽대부 이러한 명칭도 조금 알아서 여러분들이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스 실린더를 사용한다거나, 그죠? 스포이트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험기구의 명칭을 기본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기구의 모양을 알아야 되죠. 자, 발효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상하게 그려놓으면은 누가 봐도 발효관인 것처럼 그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효관, 실험기구의 모양, 메스 실린더의 모양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묘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실험의 순서 를 당연히 고려를 해서 누가 봐도 요거 요렇게 진행하는 실험이구나 알 수 있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현한 실험 과정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표현한 실험 과정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요 실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 실험을 진행하였더니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칠게요. 요런 선생님이 그냥 임의를 조금 써봤는데요. 자, 보니까는 이 실험 결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이렇게 포도주스, 이온 음료. 선생님은 사이다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온 뭐 모그모그라든지 뭐 누구는 뭐 맥주를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 맥주는 선생님이 잠깐 수거를 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노님이 고찰 1번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메스 실린더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자, 우리 메스 실린더 어떤 용도로 썼었나요? 그쵸, 바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 실험에서 대조군은 뭔가요? 아까 배웠죠.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그러한 대조군은 무엇인가요? 바로 중류수를 넣은 중류수와 효모액을 섞은 발효관. 아까 A번이 바로 대조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번. 어떤 음료를 넣은 발효관에서 아이고 가장 많은 기체가 발생하였나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즉, 발효가 제일 잘 일어난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난 시험관, 즉 발효관을 찾으란 얘기죠. 자, 보니까는 자, 증류수는 쭉 다 0입니다. 그죠? 자, 근데 포도주스는 보니까는 0.2 증가했어. 그럼 시간이 지나니까 0.8이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는 3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4가 증가합니다. 그에 반해 이온 음료 0, 0이다가 0.5 증가했어. 1.5 증가하죠. 그리고 3 증가합니다. 자, 사이다는 어때요? 처음부터 0.5 증가하죠. 얘는 1.5가 증가하고요. 얘는 4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는 몇이 증가하는 거야? 8이 증가하죠. 지금 시간에 따라서 제일 많이 쭉쭉 증가하는 친구가 누구야? 그렇죠. 사이다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20분이 지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된 그 기체의 부피도 가장 많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바로 선생님이 쓴 것 중에서는 사이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사이다에서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났을 거야. 즉, 사이다의 당의 함량이 가장 많을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이 바로 별표 3번입니다. 자, 이러한 실험 결과, 자, 이러한 실험표로 나타내져 있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난 발효관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사이다요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이다의 당의 함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5번. 자, 손마개를 빼고 냄새를 맡아본 결과 어땠나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실험 앞에 쪼가 막 실험을 하고 그 뒤에 쪼가 오는 순간 뒤에 쪼에 있는 그 뒤에 반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막걸리 냄새 나요. 선생님 포도와인 냄새 나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열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면 알겠지만 막걸리 냄새, 뭐 술빵 냄새, 빵 냄새, 와인 냄새 이런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술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즉 맡아본 결과 술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 여러분들 겪은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뭐 술빵 냄새가 났어요. 술빵 냄새. 와인 냄새 났어요,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걸 통해서 사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효모가 발효하면 알코올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효모의 세포 호흡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알코올이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알코올 발효라고 합니다. 알코올 발효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거. 선생님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글씨 잘 못 썼지만 여러분들은 이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효모의 세포호흡 과정은 알코올 발효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알코올이 생성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5번. 발효관의 맹간부에 모인 기체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효모가 세포호흡하는 과정, 즉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라고 했죠. 즉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제시하래요. 자, 우리 이 실험은 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한 반을 위해서 뒤에다가 선생님이 한 번 더 실험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무엇을 넣으면 된다고 했나요? 바로 KOH,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붓는다, 넣는다, 넣고 뭐한다? 흔들어준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만약에 CO2였다면은 기체의 부피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 어떤 부분을 제시하면 되는 거야? 이 위에 6번. 팽대부에 모여있는 용액을 스포이트로 좀 뽑아내고요. 그리고 KOH 용액을 넣고 입구를 잘 흔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을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시했을 때, 요 과정을 했을 때 기체 부피가 줄어드는, 맹관부 쪽의 기체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맹관부 쪽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야 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적어주시는 게 바로 네 번째 별입니다. 그죠?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제시해주면 되겠죠? KOH를 넣고 흔들어줍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가설은 무엇입니까? 자, 5번째 별 가설 적을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실험을 통해 우리 이 실험은 어떤 가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죠? 음료수에 포함된 음료수의 당의 함량이 많을수록 CO2 방출량이 효모가 방출하는 CO2의 양이라고 할까요? 효모가 방출하는 CO2 양도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러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 변인 통제들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검증이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준 거를 가지고 했다면 선생님이 준 거는 이온 음료, 즉 포카리 스웨트랑 그리고 포도 주스랑요, 그리고 사이다였고요. 선생님이 준 음료수에는요, 당의 함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즉 사이다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이 포도, 그 다음이 이온 음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걸 했을 때 어떤 반은 어땠냐면 7%, 그러니까 당의 양이 중간 정도인 음료수를 해봤는데 또 CO2의 양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결과도 좀 이 실험의 결과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결론도 도출되는 조도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가설이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조건 당의 함량이 무조건 많을수록 효모가 방출하는 CO2의 양도 많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어때요?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자, 그렇다면 어떤 이런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죠. 혹시 효모는 이거 별 아닙니다. 아이고 이건 나중에 할게요. 효모의 발효가 효모의 세포호흡이 좀 발효가 잘 일어나는
당은 따로 존재하지 않을까? 즉 당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발효 작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을 다시 써볼게요. 당의 종류에 따라 효모의 발효 작용의 차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가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그렇다면 무조건 당이 많을수록 CO2가 무조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당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발효 작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랑 그대로 하되 자, 뭐 달라진 건 뭐야? 일단 대조군 증류소에 있는 건 맞고요. 대조군. 그리고 실험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는 5%짜리 포도당, 하나는 5%짜리 설탕, 하나는 5%짜리 갈락토스, 즉 당의 종류가 다른 세 개를 같은 농도를 만들고 한번 실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거 뭐야? 요 당의 종류. 요게 다 조작 변인인가 봐. 그리고 얘네들의 조작 변인의 농도는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당의 농도는 뭐야? 통제 변인인가 봐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온도도 똑같아야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우리 변인들도 우리 이렇게 나눠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또 다음 주에 실험을 또 하긴 조금 무서워서 자, 오늘 조금 수업을 길게 해서 실험까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험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짜잔! 자, 다시 우리 실험실로 왔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음료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증류수 그리고 갈락토스 5% 수용액, 설탕 5% 수용액, 포도당 5% 수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실험의 목적이 뭐였나요? 그쵸? 당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발효 작용의 차이를 확인해 보는 거였죠. 그래서 세 가지 당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갈락토스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갈락토스가 우리 포도당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젖당이라는 걸 형성을 한다고 해요. 아무튼 간에 이름은 생소하지만 당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실험했던 것처럼 발효관에다가 이렇게 효모액을 15ml씩 넣어놨고요. 자, 이쪽에는 증류수 그리고 갈락토스 5% 수용액, 설탕 5% 수용액, 마지막에 포도당 5% 수용액을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살짝 빼고서는 우리 바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증류수 여러분들께 보여주긴 했지만 당연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제일 처음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하시면 되죠. 슉. 자, 원래는 이거 다 동시에 넣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 누구 좀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죠? 더라. 자, 이렇게 해서 증류수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우리 완성을 했으면은 이렇게 뚜껑 슉 하고 닫아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부터가 이제는 자, 이 친구는 우리 대조군이라서 아마 아무래도 아직 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 여기부터는 기체가 얼만큼 발생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좀 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락토스 들어가. 빨리 해야 돼, 빨리. 우와. 자, 넘어가라. 그치. 자, 완벽하게 기포를 제거를 좀 나왔다. 자, 이렇게 넣어놓고요. 자, 갈락토스 5% 수용액이었고 다음은 설탕 5% 수용액입니다. 어이구, 너무 많이 넣나? 아니야, 됐어. 자, 기포가 남아있지만 전부 다 빼는 센스. 됐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포도당. 자, 빨리.
여러분들 이렇게 실험 급하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이제 혼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4개를 원래 다 동시에 넣었어야 되지만 아이고 실수가 생겼어. 오케이 다 받았고 자 포도당 100% 수용액까지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휴지를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하이퍼랩스라는 핸드폰 기능이 있잖아요. 자 그 기능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저 앞에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죠? 자 여기가 5%짜리 포도당이었고요. 자 여기는 설탕 수용액이었고요. 자 여기는 갈락토스. 자 여기가 증류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험 저거 뭐냐? 보고서 프린트랑은 조금 순서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종류대로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이따가 테이프를 좀 붙여야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막은 다음에 자 우리 하이퍼랩스로 한번 실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좀 관찰 잘 하셨나요? 자 여기가 증류수였고요. 이쪽이 갈락토스 그리고 설탕, 포도당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설탕과 포도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자세히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지났을 때 확인을 거의 30분이 지났을 때 확인을 해보니까 포도당은 16ml 그리고 설탕은 한 15.8ml 정도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거의 비슷하지만 선생님이 설탕 용액을 더 먼저 넣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포도당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도당 수용액을 더 늦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나왔음을 통해서 포도당 수용액일 때, 포도당일 때가 발효가 가장 잘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우리 좀 이따가 실험 보고서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 실험을 보여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 시간에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한 반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못한 반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전에 한번 더 실험을 했었는데 요거 지금 굉장히 실험이 많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기체가 이만큼이 모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좀 액체를 좀 덜어내고요. 여기다가 바로 요거 좀 떨어졌네. 자, KOH 용액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KOH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인데요. 자, 이 수산화 나트륨이 아니라 수산화 칼륨입니다. 칼륨. 자, 수산화 칼륨 수용액의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요 발효관에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여기 팽대부 쪽에 액체를 조금 빼야겠죠. 그래서 액체를 조금 덜어내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액체를 덜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한번 이 액체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 칼륨 용액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실험 기구는 피펫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예요. 그래서 액체 부피를 측정해서 옮기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팽대부 쪽에 입구 쪽에 수산화 칼륨 용액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선생님이 조금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수산화 칼륨은 어떠한 성질이 있다고 했냐면 저거 뭐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괜히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갈까봐 선생님이 세게 흔들지 못하고 천천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조금씩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생님이 엄지손가락 지금 요 살이 이쪽 팽대부 안쪽으로, 발효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자, 쭉쭉쭉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점점 여기 이 부분 보이나요? 생태숟가락으로 닫힌 부분 이 부분에 액체가 점점 이 냉방부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쭉쭉쭉. 자 천천히 한번 더 흔들어 볼게요. 자 좀 세게 흔들면 흔들수록 조금씩 액체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거의 보면은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 손도 지금 거의 막 난리 났어요. 여기 좀 부항 뜬 것처럼 아프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자, 선생님 한번 손가락을 살짝 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떨어져라. 자, 이렇게. 자, 위까지 쭉 올라오는 거 보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 액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공기, 여기 바깥에 있는 공기까지 같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손을 뗄 때는 위까지 쭉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산화 칼륨 용액을 넣었는데 여기 맹관부 쪽의 기체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죠? 자, 수산화 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종류를 내가 만약 몰랐다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종류가 무엇일까 내가 알아보고 싶어. 그렇다면 이 수산화 칼륨을 넣었을 때 흡수가 된다면 요 맹관부 쪽에 기체가 사라진다면 여기 있는 맹관부 쪽에 생성된 기체는 이산화탄소 기체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즉 기체의 종류를 내가 알 수 있게 하는 실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실험은 조금 마치겠고요. 지금 여기 막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요거 좀 치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다시 실험 보고서로 넘어가서 해당 실험 내용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여기 갈라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거의 생기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기포 방울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증류수는 전혀 생기지 않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결과 보고서에서 한번 마지막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 보고서로 가볼까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는 좀 선생님이 실제 실험했던 내용과 순서가 조금 달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효관 A는요, 증류수를 넣었던 발효관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요. 자, 발효관 B는요, 포도당을 넣었던 발효관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16ml 정도 나왔어요. 자, 발효관 C는요, 설탕을 넣었던 발효관입니다. 얘는 15.8ml가 나왔고요. 마지막 발효관 D는요, 갈락토스를 넣었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의 0 정도 나왔습니다. 0보다는 좀 큰 값이었지만, 자,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 실험을 2번 해봤어요. 2번 해봤는데, 자, 증류수에서는 전혀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번 다 갈락토스에서 정말 조그만한 기포 한두 개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포는 맨 처음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갈락토스가 넣은 것은 정말 조금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일단은 조금은 발효를 한다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럼 바로 우리 결과를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요 가설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짠. 자, 즉 당의 종류에 따라서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의 차이를 통해서 효모의 발효작용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요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조작변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량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실험에서 조작변인은 무엇인가요? 자, 이 실험의 조작변인이 뭔가요? 그렇죠, 당의 종류겠죠, 그죠? 왜 없었지? 당의 종류겠죠, 그죠? 당의 종류가 바로 조작변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험에서의 종속변인, 바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통제변인은 뭘까? 통제변인. 자, 통제변인은 뭘 통제해야 돼? 그렇지, 효모의 양을 통제하고요. 자, 더 중요한 거, 전부 다 5%짜리를 썼잖아. 즉 당의 양 자체를 전부 맞춰야겠죠. 당의 농도, 당의 종류는 바뀌어도 되지만 당의 농도는 5%를 전부 다 일정하게 둬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유의해야 되고요. 자, 또 온도라는 거,
자, 온도 또한 모두 일정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통제 변인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별 몇 번째인가요? 6번째인가? 6번째가 7번째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별입니다. 별. 자, 조작 변인 그리고 종속 변인, 통제 변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 볼게요. 4번 볼게요. 자, 이 실험의 대조군 뭐니까 대조군. 그렇지. 대조군이라고 하는 거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은 그러한 실험군이 아니라 대조군.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은 거. 바로 뭡니까? 바로 발효관 A 증류수와 효모액을 넣은 것이 바로 당이 없는 걸 넣은 것이 바로 대조군이 되겠고요. 발효관 A와 B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자, A와 B는요. A는 대조군이고요. B는 포도당을 넣었습니다. 결과는 A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B는 16mm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죠. 누구냐? 효모는 뭐가 있어야 발효를 하는구나? 포도당이 있어야 발효를 할 수 있구나. 즉 세포호흡이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별 7번 달게요. 자, 이 실험의 목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 실험 뭐야? 당의 종류에 따라 효모의 발효 작용에 차이가 있을 거야. 자, 근데 그걸 뭘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치?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비교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차이를 통해서 당의 종류에 따른 효모의 발효 작용의 차이를 확인해 보자 라는 거. 즉, 요 방출량 차이를 통해서 당의 종류에 따른 조작 변인 발효 작용의 차이를 확인해 보자 라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포도당에서 발효가 제일 잘 일어났잖아, 그지? 선생님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설탕이랑 지금 포도당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포도당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이 이 실험 2번이나 해봤고요. 그리고 2번 다 발효관 B가 즉 포도당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설탕을 붓고 나서 포도당을 부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건 아마 동시에 넣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포도당에서 더 많은 CO2 기체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당의 종류가 뭐일 때 포도당일 때 세포호흡 또는 효모의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효모라고 하나 적어줄까요? 효모의 세포호흡 또는 발효가 가장 잘 일어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요 CO2겠고요. 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그렇죠? KOH 수용액을 넣어놓고서는 한번 잘 흔들어 봤을 때 그 맹관부소의 기체의 변화를 확인하면 얘가 CO2인지 CO2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CO2였다면 이 KOH 수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얘는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고 CO2가 흡수해서 맹관부 쪽의 기체의 부피가 점점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당의 종류에 따라 효모의 발효 작용의 차이까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실험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지만 자, 우리 다음 주에 보고서 평가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진행을 했어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마지막 미안한데 자, 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요것도 우리 보고서 평가에 들어간다라는 거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험을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 즉 다음 주에는 보고서 평가를 할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1번부터 8번까지인가 아무튼 별 다 달아준 거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까지 작성했던 요 프린트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선생님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름을 쓰고 선생님한테 제출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오지 않으면 또는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점수가 깎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화학실로 오지 마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교실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금 길었지만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그 다음 20초, 30초짜리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에서 과연 포도당과 설탕 수용액은 어떤 것일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